1. 붉은 장미와 검은 비밀. 저는 오늘도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봅니다. 6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끈한 피부, 우아하게 올린 은발,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입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해 보였죠. 부인, 장례식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집사 박 씨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우리 집에서 일한 그조차 제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거든요. 고생했어요. 영철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네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남편 김영철의 죽음에 슬픔 따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죠. 45년간 저를 속박했던 사슬이 드디어 끊어진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젯밤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죠. 부인 회장님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에 따르면 변호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대한그룹의 모든 재산이 저에게가 아닌 영철이의 숨겨진 사생아에게 돌아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태준이라는 이름의 32세 남성입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며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45년 동안 참고 견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영철이의 변태적인 취향, 그의 비정상적인 요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저에게 강요했던 그 더러운 게임들.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영철이가 생전에 아끼던 공간이죠. 벽 한쪽에는 기이한 예술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 시선을 끄는 것은 구석에 놓인 조각품이었죠. 지팡이와 쇠사슬이 얽혀있는 모습의 작품이었습니다. 혜수가 너는 쇠사슬이고 나는 지팡이야. 언제까지나 내가 너를 지배할 거라고. 영철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죠. 그때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부인이신가요? 뒤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 180cm 정도의 단정한 체격,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순수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거든요.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의 갤러리를 관리하던 관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아래로 흘러보았죠. 28세라는 나이에 벌써 갤러리 관장이라니 분명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을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인께 꼭 전해드려야 할 것이 있다고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흥미가 생겼죠. 영철이가 죽어가면서까지 저에게 전하려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인지 말해보세요. 여기서 말하기엔 너무 민감한 내용입니다. 혹시 조용한 곳에서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훈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 젊은 남자가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도 궁금했죠. 우리는 2층 응접실로 올라갔습니다. 지훈이 문을 닫자마자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순수함이 사라지고 대신 야심 가득한 표정이 드러났거든요.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영철이의 비밀이라니. 설마 그 더러운 취향들까지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회장님께서 부인과 함께 즐기셨던 특별한 놀이들 말입니다. 지훈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 젊은 놈이 감히 저를 협박하려는 건가요? 그래서 뭘 원하는 거죠? 저는 부인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상속 문제 말입니다. 지훈의 제안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가 천사처럼 보였거든요. 어떻게요? 김태준이라는 사생아. 그 놈을 처리하면 됩니다. 부인께서 정당한 상속자가 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훈을 다시 보았습니다.
순수해 보이는 얼굴 뒤에 이토록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다니. 어쩐지 마음에 들었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회장님께서 즐기셨던 그 게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지팡이와 쇠사슬의 게임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도 느꼈죠.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욕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요. 1챕터 글자수 3000자. 2. 금지된 욕망의 문. 지훈과의 첫 만남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봤죠.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태준이라는 사생아가 나타나면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되거든요. 오늘 오후 2시 지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죠. 검은색 터틀넥과 베이지색 재킷이 그의 젊은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부인 결정하셨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좋습니다. 하지만 제 조건도 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런 거래에서는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쇠사슬이 아니에요. 지팡이도 될 수 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놀란표이 스쳤습니다. 아마 제가 순순히 당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흥미롭군요. 그럼 우리는 서로 번갈아가며 역할을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은 제가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지는 게 보였죠. 68세 할머니가 28세 청년을 지배한다는 상상을 해본 적 있나요?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제 명령에 지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저는 그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착한 강아지네요.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저는 서재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영철이가 숨겨둔 비밀 공간이 있거든요.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방이었죠. 그 안에는 온갖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팡이, 쇠사슬, 가죽 채찍, 그리고 더 섬뜩한 것들까지. 영철이의 비정상적인 취향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지훈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흥분으로 빛나는 걸 봤죠. 이 모든 걸 회장님과 함께 사용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당하는 역할이었죠. 오늘은 다릅니다. 저는 벽에 걸린 가죽 채찍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익숙한 감촉이었죠. 45년 동안 제가 맞아왔던 바로 그 채찍이었거든요. 옷을 벗으세요. 여기서요? 네, 지금 당장요. 지훈이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터틀넥이 벗겨지자 탄탄한 가슴 근육이 드러났죠. 재킷과 바지까지 모두 벗고 나자 젊은 남자의 아름다운 몸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의 몸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남자를 보는 눈은 살아있었거든요. 특히 그의 물건이 벌써 단단해지기 시작한 걸 보니 더욱 흥미로웠죠. 흥분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어가 안 됩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솔직한 반응이 좋습니다. 저는 채찍으로 그의 가슴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지훈이 몸을 떨었죠. 부인. 이런 건 처음이라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남자가 이런 경험이 없을 리 없죠. 저는 채찍을 내려놓고 대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근육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죠. 혜숙 씨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지훈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죠. 68세 할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시간을 초월해요. 그의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거든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그 다음은 더 깊게.
68세와 28세의 키스라니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훈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의 감정을 느꼈죠. 지훈 씨. 네, 혜숙 씨. 오늘 밤 저와 함께 있어 주실래요? 그의 대답 대신 더 격렬한 키스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잊었죠. 나이, 체면, 그리고 복수 계획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몸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와 쇠사슬의 게임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말이죠. 이 챕터 글자수 3000자. 3. 달콤한 복수의 시작. 지훈과의 첫날 밤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한 남자를 홀린다는 사실이 기분 좋았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태준이라는 사생아를 처리하는 일 말이죠. 혜숙 씨, 김태준에 대한 정보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사진 속의 김태준은 영철이를 많이 닮았더군요. 똑같이 음흉한 눈빛까지도요. 현재 뉴욕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다음 주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는지 궁금하네요. 자신이 대한그룹의 상속자라는 사실 말이에요.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한국에 올 이유가 없죠. 지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죠. 어떻게 해야 그 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요? 혜숙 씨, 혹시 회장님의 다른 비밀은 없나요? 김태준을 압박할 수 있는 자료 말입니다. 지훈의 질문에 저는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영철이가 숨겨둔 또 다른 공간이 있었거든요. 지하실에 가봅시다. 우리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와인 저장고 옆에 숨겨진 문이 있었죠. 영철이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도 몰래 열쇠를 복사해 두었었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 가득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종 감시 장비들이 질비했죠. 이게 뭐죠? 영철이가 사람들을 감시하던 공간이에요. 정치인, 재벌들, 심지어 판사들까지.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죠. 영철이다운 치졸함이었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각각 인물별로 정리된 비밀 자료들이었죠. 와, 이건 완전히 보물창고네요. 지훈이 감탄했습니다. 저도 이런 자료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김태준 폴더를 찾아보세요. 지훈이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졌습니다. 김태준의 미국에서의 불법 투자, 성추행 사건, 심지어 마약 거래 의혹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압박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에요. 이런 건 김태준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더 치명적인 게 필요해요. 저는 다른 폴더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파일을 발견했죠. 이것 봐요. 화면에는 김태준의 어머니에 관한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박미영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죠. 영철이와의 관계,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까지. 박미영이 실제로는 김태준의 친어머니가 아니다. 지훈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어머니는 따로 있었던 거죠. 영철이가 임신한 여자를 숨기기 위해 박미영을 가짜 어머니로 내세운 겁니다. 그럼 김태준의 진짜 출생의 비밀은? 이건 영철이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DNA 검사 자료가 있네요.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김태준은 영철이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저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같은 생각을 읽을 수 있었죠. 이제 김태준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드러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계획을 짰습니다. 김태준이 한국에 오면 먼저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그 다음 서서히 진실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죠. 지훈 씨, 혹시 김태준과 만날 때 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슬퍼하는 미망인 역할을 하세요. 남편을 잃고 상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할머니 말이에요. 그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기는 제가 45년 동안 해온 특기였거든요. 그럼 지훈 씨는? 저는 부인을 도와주려는 친절한 갤러리 관장이면 됩니다. 순수하고 착한 청년 이미지로요. 우리는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완벽한 가면을 쓰고 김태준을 속이는 일 생각만 해도 짜릿했죠.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격렬하게 더욱 깊게.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가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거든요. 지훈의 입술이 제 목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쾌감에 몸을 맡겼죠. 혜숙 씨, 정말 아름다워요. 거짓말쟁이. 하지만 기분 좋은 거짓말이네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68세와 28세 나이 차이 40살의 사랑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벽했죠. 4. 가면 속의 진실. 김태준이 한국에 도착한 지 3일째입니다. 저는 그와의 첫 만남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했죠. 검은색 상복, 슬픔에 젖은 표정, 그리고 나이든 미망인다운 초췌한 모습까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태준이 저를 그렇게 부르는 순간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죠. 태준이구나. 정말 영철이를 많이 닮았네. 사실이었습니다. 닮은 정도가 아니라 똑같았죠. 특히 그 교활한 눈빛까지도요.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태준은 그 시기에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괜찮다. 이해해. 대신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죠. 영철이와 정말 닮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 대해 들으셨나요? 역시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자세히는. 변호사가 복잡하다고 하더구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잘 알거든요. 그때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순진한 청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죠. 부인 누가 오셨나요? 아, 지훈 씨. 이분이 영철이의 아들 태준이야. 아, 반갑습니다. 박지훈입니다. 회장님의 갤러리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한쪽은 가짜 아들, 다른 한쪽은 제 공범이니까요. 지훈 씨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 혼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 고맙습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김태준의 말에는 진심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후 김태준은 본격적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죠. 태준아, 내 아버지 서재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정리해볼까? 좋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김태준은 영철이의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미 저희가 숨겨놓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특별히 보관하시던 문서함이나 금고 같은 게 있나요? 김태준의 질문에 저는 일부러 당황한 척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구나. 영철이가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 그럼 지훈 씨는 아시나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갤러리 관련 일만 담당했어서. 김태준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것 같았죠. 어머니, 제가 아버지 방을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 아버지 방이니까. 김태준은 영철이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저와 지훈은 뒤따라갔죠. 그가 옷장과 서랍을 뒤지는 모습을 보니 가소웠습니다. 그때 김태준이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철이와 어떤 여자의 사진들이었죠. 이 여자는 누구인가요?
김태준이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알고 있었어요. 박미영이 아닌 김태준의 진짜 어머니였거든요. 잘 모르겠네. 영철이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이상하네요. 왜 아버지가 이런 사진을 간직하셨을까요? 김태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죠. 서서히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태준이 돌아간 후 저와 지우는 다음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미끼를 물었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욕심이 많은 놈일수록 의심도 많거든요. 저희는 다음날 더 결정적인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오후 김태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동행했죠. 어머니, 상속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 변호사를 모셔왔습니다. 그래도 되나? 아직 정리할 게 많은데.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요. 그때 지훈이 나타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어제 갤러리에서 회장님 개인 물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지훈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DNA 검사 결과서가 들어 있었죠. 김태준이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회장님 책상 서랍에서 나온 건데 DNA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김태준은 김영철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이건 가짜일 거야. 누가 조작한 게 틀림없어. 김태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태준아, 진정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구나. 저는 그를 달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당황한 모습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상속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야. 이건 누군가 조작한 거라고. 김태준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토닥였죠. 태준아, 일단 진실을 확인해보자. 다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그럴게요, 어머니.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김태준이 떠난 후 저와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단계 성공이네요. 이제 그놈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성공을 축하하며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의 입술이 제 몸 곳곳을 어루만졌고 저는 그의 단단한 물건을 손으로 애무했죠. 혜숙 씨, 정말 대단해요. 뭐가요?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도 그리고 이런 모습도요. 지훈이 제 조개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큰 소리로 신음했습니다. 68세의 몸이지만 여전히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몸으로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4챕터 글자수 3000자. 붕괴하는 거짓의 성. 김태준이 DNA 재검사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같았죠. 그는 김영철의 친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아침 김태준이 찾아왔을 때 그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는지 눈가가 까맣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더군요. 어머니, 저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동정심을 가장하며 그의 손을 잡았죠. 태준아,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내 아버지가 널 사랑했다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영철이가 김태준을 사랑했다고요? 그 냉혈한이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나 있나요? 하지만 상속은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글쎄, 변호사와 상담해 봐야겠구나. 그때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그는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저를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물론 밤에는 다른 일도 하고 있었지만요. 태준 씨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지훈 씨, 저 때문에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요.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지훈의 위선적인 위로에 김태준이 고마워하는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 출생에 대한 진실 말입니다. 김태준의 질문에 저는 일부러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영철이 개인 서재에 일기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요?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개인적인 내용일 수도 있으니 각오는 해야 해. 우리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가짜 일기장을 꺼냈죠. 영철이의 필체를 완벽하게 흉내낸 내용들이었습니다. 김태준이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내용들이었지만 점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죠. 미영이와의 관계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니 당황스럽다. 김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는 내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영이를 버릴 수도 없고 일단 인정하고 키우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김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죠. 태준아, 그만 읽어. 너무 충격적인 내용인 것 같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끝까지 알고 싶어요. 김태준은 계속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결정타를 만났죠. 태준이의 진짜 아버지는 미영이의 전 남친인 것 같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내 아들로 키우는 수밖에. 일기장이 김태준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죠. 그럼 저는 정말로. 태준아. 저는 그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진정하자.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때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태준 씨, 혹시 어머님의 진짜 연락처를 알고 계시나요? 박미영 씨 말입니다. 왜요? 직접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훈의 제안에 김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를 만나서 물어봐야겠어요. 하지만 태준아,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라. 상처받을 수도 있어. 제가 만류했지만 김태준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며칠간 시간을 내서 미국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김태준이 떠난 후 저와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했어요, 혜숙 씨. 고마워요. 당신도 연기를 잘하더군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맞아요. 김태준이 미국에서 진실을 확인하고 돌아오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밤 승리를 예감하며 격정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이 제 몸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저는 쾌감과 함께 복수의 달콤함을 느꼈죠. 혜숙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지훈의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저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든 저는 꿈에서 영철이를 만났습니다. 혜수가 내가 이기는 줄 아니? 영철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임에는 반전이 있는 법이야. 내 옆에 있는 그 남자.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꿈에서 깬 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훈을 완전히 믿어도 되는 걸까요? 5챕터 글자수 3000자. 6. 최후의 배신. 김태준이 미국에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자신이 김영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온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어머니,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김태준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죠. 미영 씨를 만났구나. 네. 그분이 모든 걸 털어놓으셨어요. 제 진짜 아버지는 이미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저는 동정하는 척하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럼 상속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김태준의 포기 선언에 저는 승리의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45년간 참고 견뎌온 모든 것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었거든요. 태준아, 그래도 내 아버지. 아니, 영철이가 널 아들로 키웠잖아. 뭔가 받을 권리는 있을 거야. 아니에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대신 김태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가지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완벽했습니다. 제 계획이 성공한 거였죠. 그날 저녁 김태준이 떠난 후 저와 지우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네요, 혜숙 씨. 우리가 해낸 거죠.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훈이 제게 다가와서 키스했습니다. 승리의 키스였죠. 이제 대한그룹의 모든 재산이 혜숙 씨 것이네요. 절반은 당신 것이에요.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지훈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뭔가 계산적인 눈빛이 스쳤거든요. 혜숙 씨, 사실 제게 고백할 게 있어요. 뭔가요? 저는 처음부터 혜숙 씨를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김태준과 저는 이미 아는 사이였어요. 그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았죠. 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게 연기였어요. 혜숙 씨처럼 말이에요. 지훈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순진함이 완전히 사라졌죠. 저희는 처음부터 혜숙 씨를 이용할 계획이었어요. 김태준이 상속을 포기하는 연기를 하고 혜숙 씨가 모든 재산을 받으면 저를 통해 절반을 가져가려고 했죠.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도 물론 즐거웠어요. 68세 할머니와의 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 그의 말에 저는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오히려 웃었죠. 화내지 마세요. 혜숙 씨도 저를 이용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진심? 첫날부터 저를 유혹하신 분이 진심이었다고요? 지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간단해요. 약속대로 재산의 절반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조용히 사라질게요. 만약 거부한다면 혜숙 씨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겠어요. 김태준을 속인 일, 가짜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우리의 관계까지. 지훈이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우리가 함께하던 장면들이 녹화되어 있었죠.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모든 걸 기록해뒀어요. 저는 완전히 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훈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조종당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날 밤 지훈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45년 동안 영철이에게 당하고 이제는 28세 청년에게까지 당하다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모르는 마지막 카드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사기와 협박에 관해서요. 지훈과 김태준이 저를 속였다면 저도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지훈과 김태준이 체포되었습니다. 사기 혐의였죠. 혜숙 씨,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훈이 수갑을 찬 채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저한테 한 짓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김태준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아직도 모르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 결국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대한그룹의 모든 재산을 가진 채로 말이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허망함만 밀려왔거든요. 저는 영철이의 서재로 가서 그 조각품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지팡이와 쇠사슬. 결국 아무도 이기지 못했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지훈과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거짓말 속에서도 분명 진심인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구분할 수 없었죠. 68세의 나이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껴봤지만 그것마저도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조각품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지팡이와 쇠사슬. 영원히 얽혀있지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이었습니다.